제6호 태풍 카눈이 초속 37m의 강풍을 몰고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조금 전 제주도 동쪽을 통과해 곧 한반도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네, 제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규현 기자, 제주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제주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고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은 이곳 서귀포시에서 약 180km 떨어진 해상을 지나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 전역에는 태풍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제주도 곳곳에는 오늘 새벽까지 200mm를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건물 지붕이 날아갈 정도인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오늘까지 시간당 40에서 60mm의 강한 비와 함께 초속 25m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제주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 건데 피해 소식은 아직 없습니까? 네, 다행히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대신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시설물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제주 서귀포시에는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40여 분 뒤 제주시 2호 1동에서는 건물 지붕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안전조치에 나섰는데요. 밤 10시 10분쯤 제주시 동쪽 세와리의 한 건물에서는 케이블 전선이 빗물에 유입돼 화재가 발생했다 자연 소화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건물 유리와 안테나 파손 등 총 22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기 160여 편이 결항됐고 도내 1,900여 척의 선박 운행도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태풍 카눈은 이제 정말 한반도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남해안 상륙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밤사이 벌써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상황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장덕진 기자, 지금 경남 남해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빗줄기도 상당히 굵게 내리는 상황입니다. 삼천포항에는 현재 어선 수백 척이 태풍을 피해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거제 181mm, 남해 145mm, 하만 124mm입니다. 태풍 카눈은 남해안에서 100km 거리로 바짝 다가와 경남 거창과 함양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지고 창원 등 21곳은 태풍 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경상남도는 어선 13,000여 척을 피항시켰고 도내 26개 해수욕장도 모두 출입을 통제한 상황입니다. 사고도 이어졌는데요. 빗길에 교통사고 6건이 발생했고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등 1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비와 바람이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장덕진 기자 현장에서 피해 조심해서 취재를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태풍 어떻게 움직일 전망입니까? 네, 제6호 태풍 카눈은 오늘 오전 9시쯤 통영 서쪽 30km 육상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북진을 계속해 오후 3시에는 청주 남남쪽 60km까지 다가올 전망입니다. 육상에 다가오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요. 카눈은 당초 예상보다는 약해진 세력 중으로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세력 중은 풍속 초속 25m 이상으로 건물 지붕이나 기왓장이 날아갈 수도 있는 강도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기상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또 저지대 등 침수 위험 지역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해 사고가 없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이번에는 부산 연결해 보겠습니다. 태풍 오른쪽 이 위험 반원에 있는 부산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박상우 기자, 현재 부산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태풍 경보가 발효됐는데요. 비바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륙도 앞바다에선 초속 25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됐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에는 오전 10시쯤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부산 도시철도 지상구간과 부산 김해 경전철, 동해선 전동열차는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또 오늘 0시부터 거가대교도 양방향 모두 통제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늘 하루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방과 후 학교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에는 오늘까지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4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새벽 만조 시각에 폭우가 쏟아지지 않아 아직 침수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밤사이 곳곳에서 20여 건의 크고 작은 피해 신고가 소방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시민 2명이 바다에서 위험천만한 물놀이를 하다 제지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약 3시간 후면 태풍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데요. 시간당 4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순간 풍속이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경북은 태풍이 다가오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현장 연결 알아보겠습니다. 심우영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구 신천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빗줄기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습니다. 잠잠하던 바람도 조금씩 불기 시작했습니다. 신천의 수위도 빠르게 상승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흙탕물이 거세게 흐르고 있습니다. 침수 우려로 신천변 산책로와 동로 모두 통제됐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경북은 다가오는 태풍에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대구 경북은 태풍이 통과하는 정오 전후가 최대 고비인데요. 경북 서부 내륙과 동해안에는 최대 300mm 이상, 그 밖에 대구 경북 전역에는 100에서 20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대구 지역은 최대 순간풍속 초속 25m에서 35m, 동해안에는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은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21개 시군에 사전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험지역 주민 6,500여 명 등 대피시켰습니다. 또 침수 위험이 큰 둔치 주차장과 도로 등 100곳을 비롯해 해수욕장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대구 지역 47개 학교, 경북 21개 학교가 오늘 하루 휴업했습니다. 울릉도로 가는 여객선의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출근 시간 전후 강풍과 폭우가 내리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신천에서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태풍 한운이 상륙하는 지점 왼쪽에는 전남 해안가가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전남 지역에는 선박 2만 7천여 척이 피항한 상태인데요.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 전남 여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치훈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어선들이 대피해 있는 전남 여수시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여수는 날이 완전히 밝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새벽 시간에 비해 비바람은 지금 다소 잦아진 상태인데요. 상륙 시점이 다가오면서 비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불 때가 있어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 여수를 포함한 전남 동부권과 지리산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국동항에는 그제부터 어선 1,500여 척이 대피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전남 전역으로 보면 어선 2만 7천여 척이 대피했고 제주를 연결하는 여객선을 포함해 모든 여객선 출항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여수 지역은 축구장 2,000개 넓이에 이르는 양식장이 있습니다. 최근 고수온 연상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이곳 여수는 만조를 지났습니다. 태풍 상륙 시점인 오전 9시쯤에는 바닷물 수위가 낮을 시기라 그나마 걱정을 덜은 상황이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높은 파도와 함께 월파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하루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를 잇는 KTX가 상황에 따라 운행이 일시 중단되는 등 일부 노선의 열차 운행도 조정돼 사전에 열차 운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광주와 무안 여수공항의 항공편도 결항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시 국동항에서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이번 태풍은 순간 초속이 초속 40m까지도 예상이 되는 만큼 교통편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곳곳에 하늘길과 뱃길이 막혔고 각종 도로도 통제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정태훈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사회부입니다. 전례 없는 한반도 관통 태풍이 점차 다가오면서 주요 교통편 통제도 어젯밤보다 확연히 늘어난 모습입니다. 조금 전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전국 14개 공항에서 33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어제 저녁 6시 40분 이후로 도착하는 항공편은 전편 결항했는데 오늘 오후 3시까지 결항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객선은 98개 항로 120여 척이 운항을 멈췄고 육지와 섬을 잇는 배편도 중단이 이어지면서 제주는 현재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초속 35m 바람이면 달리는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춘 만큼 철도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속열차 160여 편, 일반 열차 240여 편이 첫 차부터 운행을 멈췄는데요. KTX와 SRT 고속열차는 태풍 상황을 보며 시속 170km 이하로 서행하거나 아예 정차시킬 예정입니다. 이 밖에 도로 380여 곳과 해안가 160여 곳, 국립공원 탐방로 610여 곳 등도 출입이 통제됩니다. 정부는 카눈 북상에 따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출퇴근 시간 조정도 권고한 상태입니다. 또 어제 오후부터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만큼 취약 지역들은 주민 대피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대비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제6호 태풍 카눈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오늘 유치원과 초중고 등 도내 222곳의 모든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 역시 오늘 등교하는 학교 가운데 일부가 학교 시간을 앞당기거나 돌봄 교실 등의 과정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여름방학을 끝낸 학교들이 태풍 카눈에 대비해 임시휴교나 원격 수업 등 학사 일정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강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재난 피해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 조치와 위험 지역으로부터의 신속한 대피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재난 대응의 미비점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며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중대본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인명피해 최소화를 중심에 두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흰남노는 우리나라에 5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이번 카눈은 약 16시간 정도 한반도에 머뭅니다. 한반도를 수직 관통하는 이번 태풍, 카눈의 정체 시간이 길어지면 동쪽은 바람의 피해가, 서쪽은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기상청의 예상진로대로라면 한반도 정중앙을 그대로 관통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영향권이지만 피해 정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상적으로 태풍 왼쪽과 오른쪽의 바람 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부는 태풍 자체 바람과 편서풍이 합쳐지면서 태풍의 오른쪽 바람이 더 강하고 피해가 큽니다. 이 때문에 북상하는 태풍의 동쪽에 해당하는 경남과 경북, 강원도는 비바람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은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초속 40m까지 불 것으로 전망되고 강원 영동은 지형적인 영향까지 겹쳐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북상하는 태풍의 왼쪽에 해당하는 전남과 전북, 충남 지역은 비 피해와 산사태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우리나라 내륙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전역은 태풍 영향권 내에서 매우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이 다만 이번 태풍이 느린 속도로 이동한다는 점, 한반도를 아래에서 위로 직선으로 북상한다는 점, 태풍의 반경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태풍 카눈은 매우 강한 위력을 유지한 채 느린 속도로 한반도 정가운데를 관통할 전망입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로라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닮은 태풍으로는 2002년 최악의 피해를 입힌 태풍 루사가 꼽힙니다. 과거 태풍 사례는 유호정 기자가 전해봤습니다. 태풍 카눈과 닮은 태풍으로는 지난 2002년 8월 우리나라를 관통한 태풍 루사가 꼽힙니다. 경로는 카눈보다 동쪽으로 치우쳤지만 시속 18km 안팎의 느린 속도로 우리나라에 21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이로 인해 213명이 숨지고 33명이 실종됐고 재산 피해도 역대 가장 많은 5조 1천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강릉 지역에는 하루 870.5mm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듬해에는 바람이 가장 강한 태풍 매미가 제주와 경남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의 강풍이 관측됐고 경남에도 초속 40-50m의 강한 바람이 불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매미로 인한 인명피해는 131명, 재산 피해도 4조 2천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컸습니다. 인명피해로만 보면 1959년 추석에 상륙한 태풍 사라가 가장 큰데 당시 849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습니다. 지난해엔 중심기압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태풍 흰남노가 경북 지역을 강타했는데 1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지난달 폭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 지역은 아직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 다가오는 태풍에 또다시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무너졌던 집에 터가 보이고 굴착기 여러 대가 토사를 연신 드러냅니다. 지난달 폭우 피해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의 백성리 마을은 수해 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치워야 할 폐기물과 토사가 산더미지만 당장 다가오는 태풍에 주민들은 다시 대피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비 오면 내려가야 되고 심정은 이런 말로 뭐하지 할 말이 없어요. 수해에도 이어왔던 사과 농사를 이번 태풍으로 망치진 않을까 한숨이 나옵니다. 가슴만 아프지 뭐. 비 오고 오면 농사 짓든 찌끄레기도 걷어야 되고 이러는데 걱정이 많죠.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임시주택을 마련하고 있는 옆 마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폭우 피해를 겪었던 주민들은 이번엔 태풍이 걱정돼 이곳 노인회관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여와 있으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은 요 밑에 농막에 가 있고 비 피해 보고는 맨날 불안해요. 이래 생각하면 아유 걱정이 많네. 예천 주민들은 폭우가 핥히고 간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인데 태풍 때문에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번엔 일본 상황입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고 있는 일본 규슈에선 이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네, 폭우를 동반한 강풍에 다치는 사람이 속출하고 주민 133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나무 기둥이 사정없이 뜯겨나갔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0m가 넘는 태풍 카눈의 위력입니다. 후쿠오카현에서 70대 남성이 강풍에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등 현재까지 부상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また台風の北上に伴って広い範囲で雨量がかなり多くなる見通しです。 일본 정부는 피해 확대를 우려해 규슈 4개 현에서 133만 명이 넘는 주민에게 대피를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규슈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과 배편은 결항할 전망입니다. 후쿠오카와 오사카를 잇는 산요 신칸센은 고쿠라역에서 하카타역 구간 운행이 중단되고 규슈 신칸센도 일부 구간 운행을 멈춥니다.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 등지에선 12,0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태풍은 새벽 4시 기준 나가사키현 고토시 북쪽 해상에서 한반도로 북상 중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고치현과 오이타현, 에히메현에 재해급 호우를 내리는 선 모양의 비구름이 형성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치현에는 새벽 3시 10분 기준 직전 6시간 동안 332.5mm가 넘는 폭우가 내려 통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밤까지 시코쿠에는 최대 300mm, 규슈에는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에히메현은 폭우 영향으로 댐 수위가 상승하자 새벽 2시쯤 긴급 방류를 개시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내륙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오전 9시쯤에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날씨 알려주시죠. 네, 현재 제6호 태풍 카눈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통영 남쪽 약 100km 해상까지 북상했습니다. 태풍은 잠시 후 9시쯤 남해안에 상륙하겠고요. 이후 중부 내륙을 거쳐 내일 새벽에는 북한으로 향하겠습니다. 태풍이 내륙에 가까워짐에 따라 태풍특보도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와 충청 이남,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후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태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도 보시면 이렇게 비구름이 전국 대부분 지역을 뒤덮고 있고요. 특히 강원과 영남 지역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 남부와 제주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 중부지방은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에 많게는 500mm 이상, 영남에 최고 300mm 이상, 수도권에도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한 바람도 비상입니다. 특히 전남 동부 남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초속 4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텐데요. 가로수가 쓰러지고 지붕이 날아갈 수 있는 위력인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태풍 카눈의 특징과 위력, 이 태풍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스 대표, 함흥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우선 대표님, 우선 지금 현재 태풍 상황 다시 한 번만 좀 짚어주시죠. 네, 6시 현재 태풍 카눈은 통영 남쪽 약 10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을 했습니다. 지금 속도는 어제 예상하기로는 좀 느린 속도로, 시속 한 20km가 안 되는 속도로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기상청에서 7시에 발표한 태풍 특보 상황 최신 정보를 좀 살펴보면 9시에 통영 부근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통영 부근에 상륙을 하게 될 때 중심 기압이 33m, 초속 33m보다 한 1m 정도 낮은 중급 단계, 거의 그래도 강한 정도급의 중급 형태로 세력은 좀 약화되기는 합니다만 이동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시속 34km의 이동 속도로 빠르게 충청도 지역을 진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후 그러니까 정오죠. 낮 12시 정도가 됐을 때는 충청 남부지방까지 북상을 해서 오후가 되면은 충청도권에 머무르고 늦은 오후, 그러니까 퇴근길 무렵쯤부터는 이제는 그 중심이 경기도 지역까지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정과 늦은 오후 사이에는 이 경기도 지역을 수도권 지역을 관통해서 북한 지역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카눈의 예상 경로를 보면은요, 한반도 정중앙을 수직 이 직선 방향으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전국이 이 피해 대비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우리 국토의 이제 정중앙을 태풍의 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태풍의 반경이 강풍 반경이 350km에 이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전 국토가 다 태풍의 영향권 아래 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내륙 상륙 이후에 지역 마찰로 인해서 태풍의 경로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역 마찰로 인해서 태풍의 경로가 바뀔 정도로 이 태풍이 쉽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정도의 그 이제 기상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륙의 마찰로 인해서 태풍의 진로가 변경이 되지는 않고요. 보통은 내륙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지형을 만난다든지 건물을 만나게 되면서 태풍의 견고한 하층부터 상층까지 견고하게 만들어진 태풍의 구조가 깨지게 되는데 지금 통영에 상륙하고 난 다음에 강한 강도에서 좀 거의 강한 강도 중급이기는 하지만 중형 강도로 낮아지기는 하지만 충청도 지역까지 접근을 할 때까지 내륙에 상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면 마찰이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심 기압과 최대 풍속이 그대로 유지한 채 좀 올라간다라는, 그러니까 강도를 쉽게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태풍뿐만이 아니라 태풍의 특징 자체가 태풍은 전면에서 굉장히 폭넓은 지역까지 강한 비구름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의 중심이 지나고 난 뒤의 지역들은 비는 금방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져 있는 태풍특보 같은 경우에도 태풍특보라고 하는 거는 호우, 강풍, 풍랑 모두가 특보급 이상이 됐을 때 내려지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내려져 있는 태풍특보는 빠르게 풍랑특보라든지 호우특보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바람의 강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중심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태풍의 중심이 지나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바람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일단 지금 태풍이 한반도를 정 가운데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면 이 왼쪽 방향, 태풍의 왼쪽, 태풍의 오른쪽 이렇게 대비하는 좀 대비 준비라고 해야 될까요? 준비가 좀 다를 것 같은데 나눠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태풍의 오른쪽, 그 소위 말하는 위험 반원에 있는 지역, 대표적으로 이제 뭐 부산이라든가 경남 지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오쪽 가면 이제 영동 지방도 오른쪽 위험 반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태백산맥이라든가 이런 대형 산맥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풍이 가중될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강수량도 이 태백산맥 사면을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는 편차가 굉장히 큰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 반원의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강풍과 호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항 반원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좀 바람이라든가 강수량이 약한 지역도 여러 가지 지금 일본 사례도 그렇고요. 편차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가항 반원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들도 각별한 좀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그 강도를 살펴보면은요. 중심 풍속이 초속 30m가 넘는 이 강급입니다, 대표님. 초속 30m가 이제 어느 정도의 풍속이고 또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사실 잘 감이 잡히지 않거든요. 좀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보통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17m 이상이 됐을 때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전 세계의 태풍의 규정을 하는 범주값이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33m 이상이 됐을 때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은 태풍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연안에 위치해 있는 이제 뭐 섬이라든지 연안에 위치해 있는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강도라고 하면 너무나도 유력하기 때문에 초속 17m 이상부터를 태풍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일단 초속 10m 정도의 바람은 들고 있는 우산, 그러니까 우산을 쓰고 걸었을 때는 거의 온전하게 우산을 쓰고 가지 못할 정도로의 강도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속 15m의 반경, 보통 태풍의 이제 크기를 결정짓는 초속 15m는 허술한 간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속 20m는 몸을 굽히지 않으면 걷기가 힘들 정도의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초속 25m. 지붕 기와가 날아갈 수 있고요. 초속 30m는 목조 가옥 같은 경우에는 좀 허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정도의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속 35m, 지금의 중심에서 부는 35m 정도면은 달리는 열차가 넘어질 수 있는 정도의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이 있었는데 교수님, 그럼 이렇게 강풍이 많이 불 때 꼭 가지 말아야 하는 곳, 뭐 주의할 점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강풍이 많이 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공사장 같은 곳, 특히 이제 공사장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가설 시설물들이 비대해서 낙하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사장 지역은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가로수들이 많이 있는 이런 도로변이라든가 천변이라든가 이런 곳도 접근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나무가 부러지거나 뽑히면서 여러 가지 물건에 의해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도심지 같은 경우에 이제 빌딩풍에 의해서 강풍 강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심지 안에 빌딩풍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은 가급적 통행을 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태풍 정말 강하고 느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속 12km에서 15km 정도라고 하는데 대표님, 이게 사람이 조깅하는 정도의 그런 속도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태풍에 비하면 이게 얼마나 느린 건가요? 보통 이제 태풍이 발생을 해서 중위도가 진입되기 전에 저위도에서는 한 시속 20km 정도 최고 풍력을 내봐도 이동 속도가 한 시속 20km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위도권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은 방향을 틀면서 편서풍의 영향과 함께 상층에서 부는 강한 기류, 제트 기류가 끌어주는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한 30에서 40km, 시속 3, 40km 정도의 속도가 내고요. 그리고 상층의 기류가 아주 강하게 빨아들일 경우에는 과거에 시속 80km까지 속도가 난 태풍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런 이동 속도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태풍을 좀 북사하게 만들어주는 상층에 끌어주는 힘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지금 일본 사례를 비춰서 저희가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저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번 그 규슈 서쪽을 지났을 때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많은 경우에 따라서 한 400mm 가까운 이런 호우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풍속도 35에서 40 정도의 초속 그 정도의 강풍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JR 규슈 신칸센이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고요. 약 21만 가구가 또 정전이 돼서 피해를 입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태풍 카눈 시간당 40에서 60mm, 또 강원 영동 지역은 특히 60에서 100mm 이상의 이 물폭탄이 한꺼번에 쏟아 부어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폭우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뭐 비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높은 데서 얕은 데로 저지대로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계곡이라든가 이런 하천변, 특히 이제 영동 지방 같은 경우에 강폭이 굉장히 좁은 이런 지형들이 많기 때문에 유형 면적이 굉장히 넓은 상황에서는 계곡이라든가 천변에 급격하게 수위 상승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은 빨리 좀 선제적으로 대피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강원도 영동 지방 같은 경우 산지 지형이기 때문에 산사태라든가 토속류 붕괴 이런 부분들도 좀 굉장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인근에 계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대피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일단은 태풍의 경로를 보면은 저희가 뭐 예단은 할 수 없겠지만은 변경사항을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봤을 때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위험했을 때와 이제 태풍이 조금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두 군데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그 모든 곳들이 위험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제 태풍이 중심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중점적으로 이제 알려주고 있지만 태풍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가장 위험한 시점은 아니고요. 네네. 보통 중심에서부터 40에서 한 100km 정도 구간 안이 강한 바람이 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 중심이 오기 이미 하루에서 이틀 전부터 많은 곳에서 많은 양의 비가 이미 쏟아붓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이 지금 태풍의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태풍의 중심에서 이제 제주도하고 경남과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전 중에 서서히 벗어날 겁니다. 그럼 이들 지역에는 하늘이 맑게 개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텐데요. 하지만 이 태풍이라고 하는 거는 안정적인 기압 상황에서 정말 폭탄과 같이 무언가 하나가 떡 떨어졌기 때문에 그 주변의 기압 배치들을 흔들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까지 태풍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기존의 안정된 기압 배치를 유지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말은 즉 바람은 쉽게 멎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에 대한 대비는 좀 일찍 끝난다 하더라도 바람에 대한 피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이렇게 늦게까지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그래도 토요일 새벽까지는 계속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카눈의 뒤를 이어서 지금 일본 남쪽 해상에서는 7호 태풍 라니도 발생을 했잖아요. 혹시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보통 이제 그 태풍의 예상 경로를 보면은 위험 그 확률 반경이라고 해서 중심이 적어도 틀을 수 있을 만한 확률 반경들이 있는데 지금 확률 반경이 굉장히 큰 폭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카눈 태풍 같은 경우에도 사실 7월 말에 발생을 했을 때 8월 초에 중국 내륙에 상륙해서 우리나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도 최소한 80% 이상은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도 180도로 진로를 틀었고요. 그리고 일본 남쪽에서도 일본 남쪽 해상을 동진할 것으로 보였는데도 또다시 90도로 방향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관통하는 형태, 이례적인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이례적이고 정말 변동성이 가는 이런 태풍을 마주한 상황에서 라니 태풍의 이동 경로도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늘 변동성은 태풍 같은 경우에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 최근에 집중호우 때 저희 산사태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번 태풍에서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산사태가 좀 예상이 되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우선 그 실제로 경사도가 30도 이상이 되는 이런 이제 산지 지형과 접하고 있는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은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집중호우에 따른 토양의 함수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집중적인 호우에 의해서 이런 경사도가 급한 지역 같은 특히 이제 뭐 절개지라든가 그리고 이제 산 중턱에 가설된 이제 도로, 사면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은 빨리 좀 대피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산사태가 과거에 이제 발생했던 지역들도 사실 이제 토양이 그대로 노출이 돼 있고 대부분이 또 이제 계곡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당 지역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흰남노가 북상했을 당시에 포항의 지하주차장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카눈 역시 지하시설 침수 위험 못지않게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그 특히 이제 뭐 오성 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흰남도 때 포항 그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인근에 이제 하천이 범람을 해서 하천 범람물이 이제 일거에 밀어닥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위험지대라든가 특히 이제 저지대 우리가 이제 대부분
공간적인 저지대에 대한 위험성들은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 침수 구역에 계신 분들은 어떤 그 침수 상황이 조기에 좀 발견이 되면 네. 지체 없이 빨리 좀 대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지하 공간에 침수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 상황이라든가 특히 이제 차량 운행에 대한 부분들도 타이어 바퀴에 과거에는 한 3분의 2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한 2분의 1 정도 수준만 돼도 네. 빨리 이제 차량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피서지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풍 예보에 좀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 피서지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지금 그 어떤 상황, 전 지역이 지금 중앙을 관통하기 때문에 전 지역이 지금 많은 양의 비와 강풍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표하는 그런 기상 상황들을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꼭 피해야 될 곳들, 해안가 주변이라든지 침수 가능성이나 하천 부근이나 이런 데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좀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한 게 비구름이 만들어졌다가 또다시 좀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하늘이 어느 정도 맑아지고 바람이 잔잔해졌을 때 태풍이 물러갔다라고 방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오늘 밤 자정까지 수도권 지역을 모두 통과해서 빠져나가고 난 뒤에까지도 바람은 강하게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동안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비가 그치더라도 바람에 대한 대비 그리고 한번 태풍이 훑고 지나가면은 주변 지역이 보였을 때는 안정적이어 보이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 후반까지도 위험한 곳들은 좀 접근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천 주변 지역도 저희가 또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장면과 같은 경우에는 지하, 반지하 침수 사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 인근의 피해 막기 위해서는 좀 어떤 주의 기울여야 할까요? 특히 이제 하천변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제방 붕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제방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가 좀 덜하지만 지난번 이제 오송 참사와 같은 이제 임시 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설 시설이 있는 이런 천변 같은 경우에 불어난 물에 의해서 또 원료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료 상황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인접 저지대 주민들 빨리 대피 소개 명령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임시 제방에 대한 부분들을 예컨대 이제 톰백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가설 자재를 이용해서 좀 더 좀 견고하게 미리미리 좀 구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경찰이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오늘 검찰로 송치합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은 범행 자체는 후회한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충돌과 흉기난동으로 단 3분 만에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은 피해 망상 속에서 스토킹 집단을 공격하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망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계속 있어 왔고 최근에는 자기가 먼저 나서서 범행을 하지 않으면 더 자기가 피해를 입을 것 같다.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정한 건 최 씨의 집 주변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스토킹 집단도 모였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지금도 피해자 중에 스토킹 조직원이 있다고 믿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을 후회한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은 느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감정보다 본인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피해 망상이 워낙 이제 큰 상황이어서. 최원종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한 경찰은 최 씨의 진술대로 스토킹과 조직이라는 단어가 검색 대부분을 차지한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신림역 사건 관련 검색 횟수가 많지 않고 최 씨가 해당 사건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모방 범죄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미리 흉기를 사들인 점과 사건 전날 흉기를 들고 서현역 주변을 돌아다닌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최원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오늘 살인과 살인 미수, 살인 예비 혐의로 최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본 국방부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저희 MBN이 국방부 차관의 문자 내역을 확보해서 직접 확인해 봤더니 이 기록에는 실제 해병대 사령관과 주고받은 문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측에 따르면 이첩 보류 지시 다음 날인 지난 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단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김 사령관에게 직접 고 최수근 상병의 소속 부대장인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 대상에서 빼라고 했단 겁니다. 국방부는 신 차관이 김 사령관에게 관련한 문자를 보낸 적이 없고 특정인을 언급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N이 입수한 신 차관의 문자 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에 보고가 있었던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발송된 문자 메시지는 총 10여 건. 여기에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번호는 없다는 게 신 차관의 주장입니다. 신 차관은 MBN과의 통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한 대라며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도 신 차관으로부터 사건 관련 문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서 관련자들의 직접적인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다시 살펴볼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사면인 광복절 특사에 대한 심사가 어제 진행됐는데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 재가만 남았는데 형이 확정된 지 석 달 된 김 전 구청장에 대해 최종 재가를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황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6시간 반 동안 개최됐습니다. 사면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심사위 결과 관심을 끌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김 전 구청장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사면 및 복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기소된 만큼 공익 제보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건데 이미 여당 소속 서울구청장 10여 명이 대통령실에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 폭로 중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은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공익신고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죄가 된다면 제가 어떻게 또 같이 죄가 되는 건지.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입니다. 여권 여론을 감안해 재가를 할 확률이 크지만 구청장직을 상실한 지 석 달밖에 안 됐고 10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김 전 구청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 선거용이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점은 고심할 지점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새만금 야영지에서 조기 철수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어제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을 찾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대원들은 댄스 파티와 요가 수업을 즐기며 도심 속 광화문 광장의 매력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새만금 잼버리에서 조기 퇴영한 대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 특설 무대에 도착합니다.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오자 너나 할 것 없이 몸을 흔들고 다른 대원들과 함께 댄스 파티를 벌이며 환호성도 지릅니다. 이들이 뿜어내는 열기는 광화문 광장을 순식간에 뜨겁게 달궜습니다. 국적도 성별도 나이도 다르지만 1,300여 명의 잼버리 대원들은 신나는 음악에 맞춰 함께 춤을 추며 화합을 다졌습니다. 광화문 달빛 요가 행사장에도 잼버리 대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시와 한국 레츠요가협회, MBN이 주최한 요가 수업에 참석한 대원들은 강사들의 몸짓에 따라 K-요가를 배우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찾았습니다.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도 함께 요가를 참여함으로써 좋은 행사를 더욱더 멋지게. 잼버리 대원들은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에서 댄스와 요가 행사를 즐기며 새만금의 아쉬움을 털고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현재 제6호 태풍 카누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통영 남쪽 약 100km 해상까지 북상했습니다. 태풍은 잠시 후 9시쯤 남해안에 상륙하겠고요. 이후 중부 내륙을 거쳐 내일 새벽에는 북한으로 향하겠습니다. 태풍이 내륙에 가까워짐에 따라 태풍특보는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서울과 수도권 북부, 강원 북부에도 태풍특보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전국에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도 보시면 이렇게 비구름이 전국 대부분 지역을 뒤덮고 있고요. 특히 강원과 영남 지역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텐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많게는 500mm 이상, 영남에 최고 300mm 이상, 수도권에도 100에서 2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한 바람도 비상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20에서 35m의 돌풍이 예상되고요. 특히 전남 동부 남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초속 4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정도면 달리는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정도의 위력입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7도, 대전 24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남부와 제주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 중부지방은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은 태풍 관련 뉴스 특보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